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좀 그런가 싶을 정도지만 굉장히 쉬워요. 이거 메고 다닐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럼 오늘 작업하는 이 건물 혹시 얼마 받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유추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 장 정도 한다. 1000만 원? 근데 혹시 벌레를 무서워해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아, 벌레요? 벌레 솔직히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돈 없는 게 더 무서우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끄럽네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갑자기요? 저는 이제 인천에서 매트리스, 소파, 카페트, 그리고 에어컨, 마지막으로 이제 방역업까지 하고 있는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요? 오늘 동대문에 오전에 현장이 하나 크게 있어요. 쇼핑센터 방역하는 모습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무 새벽에 불러서 죄송해요. 얼른 씻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구경 해도 되는 거죠? 네.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제 안방만 빼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집이 굉장히 좋네요. 집에 식물이 굉장히 많네요. 와이프가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 취미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좀 씻고 왔습니다. 저희 유니폼이죠. 멋있지 않나요? 좋은 가운 입으시네요. 입진 않고 그냥 장식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근 준비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도시락을 좀 싸줬어요. 굉장히 현모양처시네요. 네, 굉장한 현모양처입니다. 이제 바로 사무실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 현장으로 출발할 때 뵙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작업 나갈 것들 좀 챙기고 그러고 이제 바로 일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제가 메고 갈 가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약품을 지금 먼저 타고 있습니다. 먼저 약품을 원액을 저희가 넣어가서 그 현장에서 이제 물을 좀 담아가지고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약품입니다. 근데 원래 로고가 이 모양인가요? 지금 승리의 V자로 되어 있죠? 네. 네, 원래 이제 손바닥을 다 펴고 있는데 이 가방을 하도 메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유니폼 맞추시는 분들도 뒷면까지 프린팅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오히려 좀 잘 떨어진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을 매면 보이지가 않겠군요. 아예 애초에. 안 보여요.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이거는 이제 해충 방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충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약품인데 원액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0대 1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작업 나갈 장비들은 전부 다 챙겼고요. 이제 얼른 가서 방역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방역 쪽에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일단 가장 크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벌레 퇴치, 뭐 해충 방제 이런 쪽을 아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바퀴벌레라든지 혹은 뭐 모기라든지 뭐 진드기, 빈대 이런 것들을 잡는 이제 해충 방제 역할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코로나 때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혹은 요즘 유행하는 독감 같이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예방하는 작업도 해요. 그래서 살균 소독 작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방역업이 굉장히 좀 폭이 넓은 게 수목 소독이라든지 혹은 쥐가 나오는 곳들을 구서 작업을 통해서 쥐가 더 이상 안 나오게끔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방역의 큰 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는 현장은 벌레 잡으러 가시는 건가요? 이제 사실 오늘 가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내비치는 거지만 거의 한 7, 8개월 동안 이제 매달 방문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법정의무소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지정한 이제 1년에 몇 회 받아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상 벌레는 이제 첫 작업 혹은 이제 두 번째 달차까지는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벌레는 사실상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충 방제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사무실에서 약품을 이제 탔었는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물을 희석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약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다가 물을 지금 희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가방은 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20리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 무게랑 하면은 한 23kg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 무거우세요? 이게 무겁기는 해요. 무겁긴 한데 이제는 이제 좀 적응돼서 괜찮기도 하고 작업이 끝날 때쯤 되면 이 물을 다 쓰다 보니까 많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가벼워질수록 끝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기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내기가 편합니다. 여기가 이제 잘 조여졌는지 봐야 돼요. 가끔 새는 경우가 있어서. 네, 여기는 이제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고 원래 위에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한번 위층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 4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있는 총 15개 층 건물 규모고요. 동대문에서 이제 굉장히 큰 쇼핑몰 센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당구장, 골프장, 미용실 이런 데들이 있다 보니까 촬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출근하시기 전이다 보니까 이 쇼핑센터들 먼저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위층은 이제 영상이 조금 힘들다고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업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작업 바로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지금 벌레들이 지나다닐 수 있을 법한 이제 좀 어둡고 습한 데들, 그런 데들 위주로 약품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길목에다가는 사실 약품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손님들이 실제로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상인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이런 데들 바닥 그리고 이런 옷에 튀지 않게 조심해서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매점인데 항상 안 열어놔 주셔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 이 방역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역은 그냥 간단해요. 일 자체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좀 그런가 싶을 정도지만 굉장히 쉬워요. 이거 메고 다닐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은 운동도 될 겸 많이 걸어 다니고 쉬운데, 사업자만 낸다고 하면 되죠. 직원으로는 일을 못 하나요? 직원으로도 일이 충분히 가능해요. 이 소독업 하려고 하면은 종사자 1명이 필수여서 저희도 직원을 쓰면서 같이 하고 있고, 직원으로 활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가방은 얼마 정도예요? 이거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작업하는 이 건물 혹시 얼마 받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계약서를 쓴 현장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다 말씀드리기는 좀 여기 건물 측에다가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유추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 장 정도 한다. 1,000만 원? 3만 원이 너무 좋죠. 그것보다 공 하나 뺀. 대표님, 그러면 네. 한 달에 방역업으로 수익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 수익 들으면 오히려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한 500만 원 정도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저희 수익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사실 방역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리스, 소파, 카페트, 에어컨 이렇게도 청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다른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촬영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달 중에 저희가 실제로 방역을 나가는 거는 열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9일 정도? 그러면 열흘 만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는? 네, 안녕하세요. 깔끄름입니다. 예, 저희 전조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바퀴벌레 출근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회사거든요. 회사시. 사옥인데 네네네. 혹시 평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전체 다 하면 한 600평 돼요. 600평 건물이신 거죠? 지역이 대략 어떻게 되실까요? 연현동입니다.
아, 논현동이시고.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이다 보니까 오늘 오후 중으로 견적 한번 내서 이제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작업이 한 3시 반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4시 전까지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하는 중에도 전화가 오네요. 아침잠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굉장히 꾸준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방역이 어쨌든 벌레를 잡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벌레를 무서워해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아, 벌레요? 벌레 솔직히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벌레 굉장히 많이 무서워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막 바퀴벌레를 잡거나 쥐를 잡는다거나 생포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고요. 장비를 통해서 벌레들이 나올 만한 곳에다가 쏘는 거여서 크게 이제 뭐 벌레들을 직접적으로 손을 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고 뭐 벌레를 사실 보는 일은 많죠. 벌레를 보는 경우들은 많은데 그래도 돈 없는 게 더 무서우니까 벌레 그럼 직접 잡아보신 적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본 적은 없고 그냥 저희가 이제 트랩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면 그 트랩 안에 이제 뭐 다음 달에 갔었을 때 뭐 벌레들이 있는 건 저희가 많이들 보고 걔네들이 약이 잘 통하나 좀 실험도 해보고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방역 일을 네.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이거는 추천 중에서도 강추예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가 창업 비용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뭐 장비나 이런 것들 다 있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사무실도 뭐 좋은 데가 필요 없다 보니까 보증금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기준이면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충분히 창업 가능하다. 비용이 좀 많이 낮고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일의 강도가 너무 낮아요. 다른 통수업을 특히나 하셨던 분들이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 생활 시설이에요. 이렇게 마사지 하는 데들도 있고 아이폰 수리하는 데들부터 해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데 병원, 의원, 미용실 이런 데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까 방역 비용이 약 한 장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방역이 원래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따라다녔으면서 이렇게 비싸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데 농담이고 비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비싸게 받는 건 아니고요.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데들도 사실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또 이런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들 한 곳 한 곳만 한다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맡겨주시면 원래 한 곳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비용을 받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층 전체를 헬스장으로 쓰는 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또 한 2, 30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 나눠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데도 3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이제 견적이 나올 수 있는데 관리해 주시는 대표님께서 전체를 한 번에 하루 날을 잡고 매달 작업을 하겠다 하셔서 저희도 비용을 많이 대폭 낮출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진행을 하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업을 따내는 게 좀 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에어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에어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에어컨들을 여기에서 한번 맡겨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금액도 좀 저렴하고 작업도 깔끔하게 잘 해드렸다 보니까 이분들이 혹시 방역도 하시냐, 우리 법정 의무 소득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연계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여서 서로 선순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들은 아직 오픈 전이어서 저희가 좀 일찍 와가지고 이따 오픈하면은 내부도 다 들어가서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공용 공간만 조금 작업을 하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역 나왔는데 잠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건 그러면 한 사용은 한두 시간 정도는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역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역 좀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저 여기 방역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괜찮아요. 벌레 없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연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안에 방역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방역 좀 잠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뭐 벌레 보이는 데가 좀 있으실까요? 없어요, 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연료는 좀 가격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방역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청소업을 하다 보니까 법정 의무 소독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하다 접하게 됐어요. 관공서나 이런 데들을 많이 다녀서. 그래서 혹시 소독도 하시나요? 소독도 하시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법정 의무 소독이 뭘까?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뭐 혹은 식당이나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전부 다 이제 법으로 의무화해서 소독을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걸어다니면은 건물들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나 네. 뭐 서울이나 이제 혹은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맞죠. 그래서 저도 걸어다니면서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와 저런 건물들은 다 누가 방역하고 있나, 다 누가 돈 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뭐 점유율이 특정 브랜드를 언급할게요. 그냥 세스코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그래도 나 하나 정도는 이렇게 발을 슬쩍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비용도 다른 기업들보다 저렴하다고 해주셔서 잘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역업체가 많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으로 사설로 운영하시는 데들이 오히려 많아요. 보건소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들 말고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막 벌레 잡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본인이 이제 방역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네요. 제가 블루오션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블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이 쉬워요. 근데 혹시 가정집에도 많이 불러주시나요? 가정집은 사실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오히려 가정집이 아무래도 수요가 훨씬 더 많긴 해요. 왜냐면 직관적이잖아요. 벌레가 나왔다? 전화해서 부른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을 안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달에 거의 한 9일 정도만 이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일이 다 나가는 게 어려워서 저희도 이 손님들을 어떻게 이제 좀 다른 분들한테 드릴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맞추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완전 개인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벌레가 오늘 보였어? 오늘 당장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 10시, 11시에도 이제 전화가 와서 바퀴벌레 나왔어요. 지금 잡으러 와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방역업 할 때는 계속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일들이 워낙 바빠서 조금은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역업체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나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방역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 다 잡아서 드릴게요. 뭐 수수료 안 주셔도 됩니다. 혹시 방역하면서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라기보다 좀 굴욕적이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방역업을 굉장히 초창기였다는 거를 그래도 알고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한 달도 안 됐을 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기숙사를 방역 요청이 왔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미리 연락이 왔었을 때 경고를 해주셨어요. 여기 벌레가 굉장히 많다. 사실 바퀴벌레 무섭잖아요. 놀라면 안 돼. 이렇게 좀 마인드셋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또 막상 봤을 때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놀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업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바닥에 팔레트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팔레트를 들어서 이 안에 작업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무런 얘기를 안 듣고 열었는데 쥐가 우와. 한 이만한 쥐가 네. 한 20마리가 넘게 갑자기 파바박 흩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쥐를 그렇게 가까이서 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러고 놀랬어요. 무서웠겠네.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 보기에는 외국인 분이셨는데 그분은 오히려 되게 덤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엄청 놀라니까 얘가 방역업자가 맞는지 약간 좀 눈빛이 안 좋아지셔서 어쨌든 작업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가 부서 작업을 얘기를 못 들었어가지고 부서 작업에 대한 다른 약품이랑 장비들을 챙겨서 다음날 다시 가서 작업을 이렇게 잘 마무리했는데 이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재밌다기보다 아찔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무서울 수 있나요? 솔직히 쥐는 아직도 무서워요. 솔직하시네요. 그럼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네. 우리가 뭐 집이라든지 뭐 일하고 있는 뭐 사무실, 뭐 식당들 네. 다 있을 텐데 혹시 바퀴벌레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나요? 일단 바퀴벌레 습성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퀴벌레 후각이 사람보다 한 125배가 더 좋대요.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사실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안 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맡고 막 멀리서 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 그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그런지 독한 냄새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겨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음식물이 최대한 제일 안 나오게 이제 밀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좀 벌레가 많이 보였다 싶으신 분들은 겨자나 이런 거 조금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벌레들이 좀 많아요.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현관문에 택배를 다 뜯고 물건만 집에 들인다든지, 아니면 집에 올 때 한번 입구에서 한번 그래도 옷을 털어주는 습관, 이건 굳이 바퀴벌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진 벌레들이 옷에 붙어서 오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 좀 작은 습관들만 있어도 저희를 보실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봐야 되니까 그냥 집안에서 택배 뜯어주세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모니터링 트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퀴벌레들이 잡히면은 이제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동먹이 갤베이트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동먹이를 가득 채워놓고 여기다 이렇게 짜주면은 바퀴벌레들이 그냥 맛있다고 그냥 환장해서 먹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 공간은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청소하시는 이제 사모님들 휴게소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는 사실 이제 약품을, 살충을 엄청 많이 뿌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곳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링 트랩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첩 같은 부분에다가도 직접 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경첩 같은 데들, 이제 벌레들이 지나다닐 만한 곳들. 그래서 얘 이제 좀 장점이, 동먹이는 이제 바퀴벌레나 이런 해충들이 먹고 죽어요. 본인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인 서식지에 가서 이런 것들을 토하고 죽는 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얘 사체를 또 다른 이제 바퀴벌레들, 동료들이 먹어서 바퀴벌레들을 전부 다 파멸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러한 작업들, 그리고 이렇게 살충을 많이 뿌리지 못하는 곳들에다가 하면은 좀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작업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저는 또 다음 작업 건이 있어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저희도 이 방역업, 소독업을 이제 창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사실 이제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면세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허가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잘 다뤄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가 좀 찾아봤을 때도 표면적인 얘기들, 뭐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지, 어떤 장비가 실제로 업에서 많이 쓰이고 어떤 벌레들이 실제로 많이 만나고 이렇게 이 업을 하실 만한 분들이 없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